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납니다.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한 1년 반 만에 제가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무등일보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자 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는 지방시대가 모토라더니 패싱이 심각하다 해서 이 정부 하는 일 족족 지방을 건너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개월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5년이라는 임기에서 2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나 내용들을 현재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근데 다른 정부에 비해서 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급박하게 정치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어쨌든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아주 적은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죠. 0.727%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가 안 되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틀로 나눌 수 있는가라는 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 이쪽에서는 실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똑같은 보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내용들을 구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인수위 지나서 대통령이 된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그에 대한 평가와 내용들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윤석열 내각에서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못마땅해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대 야소가 아니고 여소 야대죠. 그래서 실은 민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정무적 감각을 갖고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지방시대에 관련된 모토가 패싱이 심각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340조 투자 관련된 세제 혜택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양자 의원이 강의했던 내용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위원회 이쪽에서 진행하는 어떤 강연회를 제가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지방과 수도권 내에서 어떤 그 정책적 내용들이 구분지어서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광주 호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투자라든가 또 학과를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좀 빠르지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에서 관사를 지금 폐지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사를 유지한다.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관사라는 개념이요,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시장도 포함이 되겠죠. 임명직으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하게 될 때 집은 수도권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돌고 그러기 때문에 관사를 마련해 뒀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선출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각 지역에 살고 있어요. 광주에 살고 있고 전남에 살고 있고 도지사가, 또 시장이 광주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굳이 관사가 필요하냐라는 부분, 세금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로 지금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옛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관사는 좀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8월 달에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당권 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출마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서른 의원, 박용진 의원, 김민석 의원, 이동학 위원장, 전 위원장, 박주민 의원, 강병훈 의원, 강우식 의원 이렇게 출마를 하고, 그래서 지금 97세대, 그러니까 90학번에다가 70년대생 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예. 근데 이제 97세대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철학을 갖고 그동안 86세대를 견제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97세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갖춰져 있는지, 오히려 86세대의 새로운 아르로 활동을 해오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애당초 정의당 출신이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오게 됐는데, 어쨌든 과연 자기 목소리를 얼마나 냈는지. 박용진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뚜렷하게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6세대, 97세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인가, 아닌가, 근본적인 모색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 내용,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내로남불이라든가 무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나오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나 치열한 논쟁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은 의미가 없는 86세대, 97세대, 또 97세대 부각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의 장난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97세대에 포함이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7세대가 우리 광주에서도
이 정치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좀 비판적인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갖고 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없다면서 결과가 주장이 일부에서는 있었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런 결과 내용들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추장을 넣어서 밥을 비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등일보 구면에 미리 달려본 달빛 내륙철도 해가지고 순창역을 소개를 하면서 순창에 고추장 하면 유명하죠. 예, 정조 대왕도 입맛 없는 연철에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순창 고추장으로. 그렇게 역사와 맛이 있는 순창 고추장. 오늘 저녁에 순창 고추장으로 밥을 또 비벼 먹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광주민중항쟁과 함께한 놀이패 신명이 40주년 잔치를 하네요. 놀이패 신명하면 광주를 대표하는 극단 토박이하고 놀이패 신명이 1990년대 5.18 관련된 작품들을 정통극을 통해서 또 마당극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왔는데 놀이패 그 신명이 40년을 창립한 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네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놀이패 신명에 94년도에 동합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시오시오 이내시오라는 작품을 신명에서 만들었는데 그 작품에 저도 전봉준 역할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놀이패 신명이 40주년에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남다른 의미를 좀 갖고요. 그 당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노일 형님, 그다음에 추마숙 누님, 그리고 기타 등등. 네. 아무튼 그때 인연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만났던 누님과 형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양형일 전 엘살바도르 대사님께서 출판 기념회 겸 사진전을 여네요. 양형일 교수님이 조선대학교 총장도 하고 행정학과 교수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엘살바도르 대사로도 가시게 되고 그랬는데 엘살바도르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은 사진전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도 2009년도에 제가 엘살바도르를 갔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전통매를 보호하고 있는 관장이 있어가지고 세미나 겸 거기에 가서 엘살바도르에 한 2, 3일 묵었는데요. 실은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아름다운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남미 쪽의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엘살바도르에서는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대사를 지냈던 양형일 대사님께서 좋은 행사를 진행을 하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ESG 기반으로 해서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 또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SG라는 부분. 실은 이 운동은 저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후보로 뛰었었죠. 그쪽에서 ESG 관련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전국적인 조직도 만들어내고 아마 남평호 전 실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칼럼을 보니까 전남대학교 홍영준 수환기내과 교수님이 심근경색증은 어떤 사람에게 더 잘 생길까? 라는 칼럼을 썼고요. 주현정 무령일보 차장께서 바보야 문제는 설득 논리야 라는 칼럼을 썼고, 그 다음에 양동석 국가보훈처 광주 제대군인 지원센터 주무관이 소나기 대비하는 우산처럼 저녁 준비하는 제대군인들이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네요. 그리고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대회입니까? 아니죠. 예. 육상 대회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오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죠. 대단한 겁니다. 예.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선수인데 앞으로도 장래가 촉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올림픽 때 금메달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기회 될 때마다 다시 또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도서관 이만필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십시오.